네, 여러분, 저는 이번에 21년 대비 경기 합격자로 오게 된 이윤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 합격자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되게 엄청 합격자분들이 막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가지고 놀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고득점으로 붙었다거나 아니면 수석이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많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사범대학교를 나왔고요. 가정교육과를 복수 전공해서 가정교육과로 3번의 시험을 봐서 이번에 3번째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3번째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3년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년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초수 때는 1차를 합격을 했다가 최종 불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공부 방법 그리고 21년 대비 공부 방법이 합격하게 된 방법이니까 이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19년 대비 제가 초수 때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전공 강의를 전부 다 쌤팩으로 들었었어요. 문영 교수님 쌤팩 그리고 김현 선생님 쌤팩을 들어서 2가지 쌤팩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수이다 보니까 공부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쌤팩을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가지 다 쌤팩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공 스터디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전공 암기하는 스터디 그리고 단권화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이 단권화를 하는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식이랑 의는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때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이미 식이랑 의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식이랑 의는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다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정리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이때 교과서 정리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문영은 쌤께서 그때 교과서 정리 스터디를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스터디를 구성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 사진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하게 되는 파일화를 하게 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복습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기출복습 스터디는 제가 굉장히 후반부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을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 서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스터디원 분과 함께 상의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서 정리하는 스터디는 단권화에도 전공서를 정리했지만 이것과 별개로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쫙 뽑아서 정리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주로 했던 것이 복식사를 좀 사진별로 캡처를 다 해가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주거 전문계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전공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넓게 보는 주거학 아시죠? 네,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 빈칸 뚫어서 정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변형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기출변형 스터디를 마지막에 넣은 것이 제가 초수다 보니까 기출변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된 문제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수 때 기출변형 충분히 소화 가능하신 분이라면 추천드리지만 힘드시다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 방법이라서 맨 뒤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학도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학 스터디 역시 김현쌤께서 해주신 방법대로 스터디를 짰고 주로 단권화하는 스터디, 그리고 암기, 구두 인출로 하는 암기 스터디고 그리고 내용 정리 스터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내용 정리 스터디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들과 함께 할 때 양식을 맞추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 양식을 맞추지 않고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니까 정리를 해오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 자료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미리 상의를 해서 양식을 맞추고 함께 정리를 해나가는 게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스터디는 제가 이때 서울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서울은 지도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실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할 때 지도안을 쓰는 스터디를 함께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지도안을 쓰고 구상 시간을 가진 뒤에 실연을 직접 해보는 것, 그렇게 스터디를 했고요. 실연은 하루에 2번씩 했었습니다. 이때 지도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좀 줄여서 좀 빨리 쓸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해봤어요. 전체 시간,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보다 줄여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4명이 실연을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는 시책 암기하는 것, 서울 시책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서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는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키워드 정리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만약에 민주주의 아니면 민주시민 그런 교육이 있다면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오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스터디 역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한다고 해서 구상형 그리고 즉답형 추가 질문까지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했고 주된 공부 장소는 저는 희소고시학원 자습실에서 거의 모든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희소고시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때 스터디원 분들이랑 정말 잘 지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2분을 더해서 이렇게 3명이 항상 같이 스터디를 하고 거의 모든 생활을 같이 여기 자습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공부 습관 잡는 데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굉장히 잘 짜고 함께 잘 이겨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셋이 아침에 9시 혹은 10시까지 오기로 미리 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같이 커피를 산다든지 이런 걸로 친하게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고 또 밥 먹으러 갈 때 저희 과목이 다양한 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을 때 음식들 보면서도 식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지나다니면서 조명들 보면서도 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도 스터디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셋이 정말 친하게 멘탈 관리 잘하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해였어요. 네, 이때는 제가 초수였기 때문에 그때 스터디원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양한 자료 그리고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어서 함께 열심히 따라가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칸을 보면 제가 스터디를 그 시기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시기순으로 진행을 했고 좀 전에 설명드릴 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 또 질문이 있으면 이에 관련된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때 서울을 봤을 때 1차에서 컷보다 3점 높게 붙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뒤집어야 되는 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투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하면서 면접하고 실연 따라가기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없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2차 준비를 많이 안 했던 상태에서 덜컥 점수가 나와버리니까 많이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3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가 컷에서 많이 높지 않더라도 자신감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왜 탈락을 했는가? 최종은 컷에서 한 2점 모자라게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일단 단권화를 하지 않았던 식과 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왔고 전공서를 봤으면 됐을 만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식의를 단권화를 마저 해야겠다. 더 많이 전공서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차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에서도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구성을 하실 때 너무 비판적이신 분들 혹은 좀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자존감을 많이 올릴 수 있고 함께 으쌰으쌰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이 멘탈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나. 2차는 정말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초수 때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는 재수에는 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네, 3월부터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이때도 저는 역시 쌤팩을 들었어요. 저는 쌤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쌤팩을 계속 들었고요. 이때는 제가 좀 짧게 적은 게, 이때는 제가 컷에서 한 2점 모자라게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짧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때는 좋은 점수를 왜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전해에 식의를 단권화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대대적인 단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식의를 정말 많이 했고 단권화를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책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제가 단권화했던 게. 단권화한 책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그렇게 책을 많이 불리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3월부터 단권화가 끝난 게 한 8월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다는 거. 그래서 복습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절실히 느껴가지고 이때 단권화 하는 거는 좀 더 필요한 정도만 너무 많이 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점수를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건강 문제라고 써놨던 게 제가 이 8월 때 단권화를 딱 뽑아서 해야 될 때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눈이 좀 잘 안 보였어요. 그 병이 생긴 게 눈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안 보이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달은 거의 공부를 잘 못하고 단권화만 뽑아놓고 그냥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시험 볼 때 되니까 눈이 잘 이제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가 갑자기 오니까 사람이 이제 몸뿐만 아니라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그래, 내가 이걸 극복하고 정말 성공 신화를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스터디 하던 분들은 뭐 합격을 했거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저는 혼자 이때 공부를 했었고, 멘탈이 잘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눈도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공부하려는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고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건강관리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그리고 영양제도 꼭 드시고 가끔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 관리라도 하시고 건강이 있어야 저희가 멘탈 관리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가 붙어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또 너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유의해 주시면서 공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초 부족도 원인 분석으로 써놓은 이유가 단권화를 많이 하게 되면 전공서나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에 좀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이때 제가 1차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정도면 내가 기본서만 정말 잘 외웠어도 붙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할 때 다양한 내용 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서 바탕으로 충실하게 복습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안 놓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수가 지나가고 제가 마지막에 21년 대비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이때는 정말 뭔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계획도 열심히 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크게 바뀌었던 것은 제가 공부 장소를 바꿨어요. 저는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관리형 독서실 아시나요? 네, 제가 좀 전형적인 장의존형 학생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좀 안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저를 관리형 독서실로 보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게 시키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리형 독서실을 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는 집이 좀 멀기 때문에 9시에 나와서 거의 9시에서 10시까지 공부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저는 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게 기존에 공부했던 것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었고 강의는 역시 문쌤 쌤팩을 듣고 그리고 교육학 강의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이때는 교육학은 제가 쌤팩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저는 주제별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진행을 했고 샘팩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공 스터디도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건 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 스터디는 제가 이번에는 경기로 시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스터디를 다시 구성을 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수했을 때는 충남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충남은 지도안이 없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구상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고 바로 실현을 하는 연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많이 생겨서 좀 더 편안하게 2차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가 끝나고 항상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 난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2차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실제로 저는 초수 때보다 지금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는 거나 그리고 시나리오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 어떻게 점수를 받았냐면 이때도 컷에서 높지 않은 점수로 붙었어요. 이번에 경기가 슬프게도 컷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가 컷에서 한 3.34점 정도 높게 붙었고요. 2차에서는 다행히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은 컷에서 한 6.5점 정도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뒷장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공부했던 전공서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합격자분들보다 전공서를 엄청 많이 본 수험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전공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전공서를 많이 활용했던 과목 영역은 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식 영역에서 기초영양학, 그리고 21세기, 그리고 과학으로 풀어 쓴 식품과 조리원리 이 전공서들을 정말 열심히 보고 많이 단권화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전공서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기본을 꼭 충실히 하시고 그렇게 전공서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월별 공부 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 4, 5월에는 제가 강의를 식의주 가족 소비 그리고 교육학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듯하게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암기 스터디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암기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각 영역별로 교수님께서 나가신 부분의 진도를 키워드를 많이 뽑아와서 그 키워드를 돌아가면서 스터디원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설명하듯이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학은 제가 크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암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파트별로 나눈다는 것은 교육학의 이해, 그리고 사철학, 사회, 행정 이런 식으로 크게 파트별로 나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간 거의 이렇게 교육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공서는 제가 단권화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하는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패 원인 분석을 제가 단권화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은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보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취사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볼 수 있겠지 하고 한 몇십 페이지를 단권화를 했다가 거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시간 낭비들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의영역에서 제도하는 부분 그리고 한복 바느질 부분 역시 직접 해보면서 실제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월이 되는데 6월에는 제가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탁과 기출도 함께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탁과 기출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밑에 있는데 의는 디자인 공예, 화공 섬유, 의상과 한번 같이 봤고요. 그리고 가족은 수능에서 인간 발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상담과 유아 부분을 함께 봤는데
굉장히 좀 딥한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우리 쪽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 부분은 제외하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는 건설 쪽을 봤고 식은 보건, 조리, 식품 가공, 영양을 함께 봤어요. 이때 영양을 좀 집중적으로 본 게 영양과 저희 과목의 기출에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영양 쪽을 좀 열심히 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과 기출 그리고 탁과 기출 함께 분석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8월 강의에서는 문풀 강의 커리에 맞춰서 구두 인출 역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때 김현수 마인드맵 강의 들으면서 교육학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풀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밴드를 활용하는 키워드 스터디였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밴드에 각 파트별로 키워드를 올리면 그것에 관련해서 백지 인출을 하고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각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구두 인출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8월 말이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그때쯤 심각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도 잘 못 나오고 독서실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면서 캠스터디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독서실 분들과 함께 캠스터디 멤버를 그때 찾아서 구루미를 통해서 캠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잡는데 집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캠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캠스터디가 생각보다 좀 그런 구속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집에서 그걸 계속 틀어놓고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이 되면 우리가 모고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고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직접 직강으로 나와서 강의를 들었었고요. 이때도 역시 모고 진도에 맞춰서 구두 인출 스터디 그리고 밴드 키워드 스터디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이제 모고 직접 풀어보면서 제출하고 피드백 받고 스터디 하는 걸로 마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게 모고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 11월에는 많이 스터디를 줄였어요. 이때는 이제 자기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면하는 스터디는 거의 할 수가 없었고 함께 밴드 인증하는 스터디 그리고 교육학도 이때는 밴드 인증 스터디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맨날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전공도 역시 맨날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한 과목 정도 밴드에 자기가 중요하다 혹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키워드를 올려두면 그것에 대해서 백지 인출하는 것 있었고 교육학은 좀 더 간단하게 키워드 올려두면 그냥 밴드에 댓글 다는 형식으로 키워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는 제가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자기 공부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스터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봤는데, 많이들 하시는 면접 레시피 다 봤고, 그리고 사이다 수업, 사이다 면접, 그리고 이정표, 그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때 먼저 실연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는 기출된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된 파트에서도 안 나온 부분은 실연을 통해 진행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청소년의 생활 문제에서 스트레스 부분이 기출이 됐으면 스트레스 말고 안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연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 발표 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직접 실연을 해봤어요. 그리고 4명의 스터디원이 돌아가면서 2번씩 실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번 하루에 진행할 때 4단원 정도 함께 나갔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다행히도 문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새로 만드는 시간은 별로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어 놨던 것들 그대로 활용하는 거 혹은 조금 변형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문제 만드는 시간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많이 실현해보시고 자연스럽게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어차피 문제를 받아서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양한 피드백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쌤이 해주시는 피드백도 받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피드백 또는 제 지인, 합격한 지인분들께도 제 영상을 보내서 혹은 줌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 좋은 점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을 할 때 꼭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하실 때 다양한 분들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거의 외부에서 진행을 못하고 집에서 줌이나 미트를 통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연습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큰 공간에서. 근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피드백을 받으러 왔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동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집에서 좁은 공간에서 필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작이 자연스럽게 좀 작아져요. 그리고 목소리도 집에서 하다 보니 좀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공간에서 직접 해보고 동선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연습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능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는 것.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만능틀 연습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실현장에 가게 되니까 만능틀을 만들어 놨어도 떨리다 보니 빼먹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둬야 가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토의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경기를 처음 보기 때문에 집단 토의는 아예 연습을 해보지를 않아서 집단 토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눔과 면접 측면에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가 나눔이라는 좀 독특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눔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나눔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기억하고 그 문제를 바로 또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사이다 수업 실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이다 수업 책을 통해서 거기에 기출문제를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나눔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제가 직접 다 답을 작성해보고 말하는 것까지 연습을 마친 후에 예상 문제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 문제들 역시 번호를 정해놓고 오늘은 뭐 1번, 3번, 1번에서 뭐 3번까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눔을 실현 끝나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나눔 관련 문제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다양한 활용할 매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랜덤으로 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런 연습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눔 연습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문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답변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답변에서 말했던 답변이 3번과 중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된 답안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살짝 비슷할 수 있는 분야의 주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랜덤으로 많이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에서도 중요했던 것이 만능 답변을 구성하는 것도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때 공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눔에서 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심어 놓는 것이 나눔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움 중심 수업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나눔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다양한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나눔 준비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신경 써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현하고 나눔한 다음에 나눔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해보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했던 답안을 제가 다시 해보거나 그런 방식으로도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을 진행을 했고요. 그
그 다음으로는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제가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실연을 함께하는 친구가 같이 경기를 봤기 때문에 스터디원 1대1로 면접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면접 답변 틀을 강의를 듣고 세웠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서 말해야 할지 그리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함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연습은 1차 발표가 나기 전에는 즉답형만 구상형과 즉답형을 연습할 때 상대적으로 즉답형이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즉답형으로 답안을 하는 연습을 했고요. 이때도 구상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답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시험 변경됐다는 걸 소식을 듣고 문제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네, 경기가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늘어난 만큼 답변할 내용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문제를 변형하고 그에 맞는 그런 연습을 좀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주는 서울이나 세종과 같은 지역의 기출 역시 변형을 해서 공부를 좀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1차 발표 이후에는 한 가지 더 추가했던 것은 이제 구상형과 즉답형을 한 바퀴 돌리는 실전 연습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 저는 면접도 역시 줌으로 진행을 하거나 비대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때도 밴드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구상형과 즉답형의 문제를 한 명이 올리면 다른 스터디원이 그것을 자기가 답변하는 걸 녹음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문제를 올린 사람이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1대1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먼저 경기도 역시 시책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책 암기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시책 암기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정표라는 책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정표라는 책을 보면 맨 뒤에 암기 카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 카드를 잘라서 철해가지고 그것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오늘 외운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서 구두 인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레시피 요약집을 활용해서 면접 준비 암기를 했었고요. 사이다 역시 다양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반으로 면접 답변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자기가 말하기 편한 것을 준비하고 그걸 가정교과랑 연계를 해서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면접 답변에서 말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면접에서도 좀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합격자 발표를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4가지를 간단하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리하신 내용 혹은 기본서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3번의 시험 동안 매번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 굉장히 많을수록 물론 답변할 수 있는 게 풍부해지시겠지만 기본을 놓치면 굉장히 아쉬운 점수들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본 잘 챙기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저처럼 좀 혼자 공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할 때 더 시너지가 나는 분들이라면 스터디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멘탈 관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어디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표적으로 단권화 할 때 많이 시간 낭비를 했으니까 시간 낭비를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단권화를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암기 카드나 그런 것들 활용해서 꾸준히 짜투리 시간 활용한 암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 가지기.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도 수험생활 기간이 오래되니까 점점 지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졌는데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2차에서 그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차를 이번에 3번째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경기도는 잠깐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혼자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다고, 혼자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소리 크게 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진행하시고 1차 끝난 후에 꼭 2차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그리고 멘탈 관리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과 멘탈이 무너지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꼭 오실 것이라는 거 믿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